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게 들여다볼 기업은 AST 스페이스 모바일, 나스닥 티커로는 ASTS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토스증권이나 초이스스탁 US 같은 여러 플랫폼에서 자료들을 좀 받아봤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 회사의 핵심적인 내용들 같이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 배당금 지급 여부 그리고 최근 재무 상태는 어떤지 이런 걸 중심으로 ASTS의 현재 위치를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게 이번 시간 목표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ASTS 이게 요즘 시장에서 정말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뭐랄까 한쪽에서는 엄청난 성장 가능성을 얘기하고 다른 쪽에서는 또 아직 수익이 안 난다는 현실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맞아요. 네, 그런 좀 흥미로운 차이가 있는데 이걸 데이터로 한번 같이 풀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좀 보면요. 나스닥 상장사고 최근 주가, 이게 5월 23일 기준이죠. 그때 보니까 한 24달러 선에서 마감했네요. 네, 그 정도 수준이었죠? 시간외에서는 뭐 약간 오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초이스 스탁 US 자료 보니까 관심을 보이는 투자자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한 69명 정도? 네, 그렇죠. 아무래도 좀 주목받는 기술주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바로 그 배당금 이거부터 확실히 짚고 가죠. 네네, 배당 중요하죠.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ASTS는 현재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네, 이건 뭐 보내주신 초이스 스탁 US, 마이셀프 스탁, 더 리치 자료 어디를 봐도 다 똑같이 나와요. 시가 배당률 0%, 주당 배당금 0달러 명확합니다. 그렇군요. 배당을 안 준다. 이러면 사실 배당주 투자 관점에서는 매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실제로 그 초이스 스탁 US 분석에서도 보니까 과거에도 배당 준 적이 거의 없고 앞으로도 줄 여력이 좀 낮다.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그래서 배당주로서의 매력은 전체 시장 대비 좀 낮은 편이다. 상위 한 35.54% 정도? 뭐 이렇게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보통 이런 기업들은 배당보다는 성장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키우고 그 결과로 이제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점이 나옵니다. 어떤 점이죠? 배당은 없는데 성장성 관련 지표는 눈에 확 띄거든요. 성장성이요? 네. 초이스 스탁 US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면 순이익 성장률이 무려 86%예요. 86%요? 와, 엄청난데요? 네.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 성장률도 한 19.6% 정도 되니까 꽤 높게 나타났어요. 이 숫자만 보면 미래 성장 동력은 확실히 있어 보인다. 뭐 이런 거죠. 와, 86% 성장률이라니. 그런데 잠깐만요. 제가 바로 다음 자료를 보니까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죠. 이게 계속 마이너스라고 나오는데요. 네, 맞습니다. 24년 1분기에 마이너스 1달러, 23년 4분기에도 마이너스 1.07달러. 아니 이렇게 높은 성장률이랑 마이너스 수익이 이게 어떻게 같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좀 헷갈리는데요. 아주 예리하고 중요한 지적이세요. 이게 바로 ASTS 같은 뭐랄까 기술 기반 성장주가 흔히 보여주는 딜레마 같은 건데요. 딜레마요. 네. 그러니까 높은 성장률이라는 건 지금 당장의 이익보다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 예를 들어 매출이 크게 늘 거다, 이런 가능성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미래 기대치. 그렇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뭐 위성 발사라든지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데 대규모 투자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돈이 많이 들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장부상 이익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 자기 자본 이익률 ROE라고 하죠. 그것도 보면 마이너스 67.7% 24년 1분기 기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현재로서는 투자된 자본 대비 이익을 내기는커녕 오히려 까먹고 있다. 뭐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래의 큰 그림을 위해서 현재는 투자를 막 집중하느라 실제 버는 돈은 아직 마이너스다. 뭐 이런 상황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딱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 단기적인 재무 상태는 좀 어떤가요? 당장 뭐 위험하거나 그런 건 없을까요? 현금 흐름 같은 거요. 그 점도 중요하죠. 유동 비율이라는 걸 보면요. 이게 24년 1분기 기준으로 751.3%거든요. 750%요? 엄청 높네요. 네, 아주 높죠. 이건 단기적으로 뭐 빚 갚을 능력, 그러니까 단기 유동성은 충분하다는 꽤 좋은 신호예요. 당장 현금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건 정말 다행이네요.
뭔가 숨통은 튀어 있다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또 마냥 안심하긴 좀 이릅니다. 아, 그래요? 또 뭐가 있나요? 네, 부채 비율도 한번 봐야 하는데요. 이게 131.2%, 24년 1분기 기준 정도로 이것도 상당한 수준이에요. 130%면 자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뜻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회사가 가진 자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의미죠. 특히 이렇게 아직 수익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기업에게는 이게 이자 부담이라든지 어떤 재무적인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단기 유동성은 괜찮지만 장기적인 재무 건전성은 앞으로도 계속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와, 정말 복잡하네요. 성장 잠재력은 엄청나 보이는데 현재 수익성은 마이너스고 또 단기 유동성은 괜찮은데 또 장기 부채 부담은 크고 정말 여러 얼굴을 가진 회사 같아요. 네네. 이러다 보니까 아마 보내주신 자료에 포함된 무슨 스마트 스코어라든지 AI 매매 신호 같은 도구들도 좀 엇갈린 신호를 보낼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정확해요. 뭐 성장성에는 높은 점수를 주겠지만 안정성이나 수익성 점수는 낮게 평가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요. 네. 그래서 이런 보조 도구들은 방대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요약해준다는 장점은 있지만 결국 그 결과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 그 이면의 데이터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렇죠. 숫자가 다가 아니니까요. 네. 모든 정보는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일 뿐이고 최종적인 투자 판단과 그 책임은 결국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ASTC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한번 정리해보면 일단 배당은 없다. 하지만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지표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네. 하지만 아직은 그게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지는 못하고 있고 또 부채 부담도 안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결국 이 성장 잠재력과 현재의 수익성 부족 사이의 간극을 앞으로 어떻게 메워나가느냐, 이게 관건이겠죠. 네. ASTS가 과연 이 엄청난 성장 기대치를 실제 지속 가능한 수익으로 정말 바꿔낼 수 있을지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게 가장 궁금한 부분이겠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ASTS의 미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사업 성과나 재무 지표 개선을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